832번. 주식을 산 지 T년 후에 그 주식을 팔 경우 예상되는 순이익을 PT 10,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네. 그랬을 때 순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A년 후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최대값을 M이라 했을 때 A 플러스 M의 값은 그랬네. 결국에는 이 범위 내에서 요 녀석의 최대치를 찾는 문제 같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더하기 36t의 제곱 빼기 96t 더하기 64 이렇게 돼버려.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24t 빼기 16은 0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쓰자. 그럼 1이면 되거든?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16 16은 0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이게 1이 극점이고 4일 때가 극점이 되지는 않거든? 근데 이게 최고차항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증가, 감소, 감소 이런 형태가 돼서 이 1이 극대이면서 최대가 돼버린다. 그래서 A의 값은 1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의 순이익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P1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P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30, 76에다가 49를 빼니까 27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8 이해돼? 네. 그다음 또 842번. 842번.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 최소의 합이 11일 때 A의 값은 그랬거든.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해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x제곱을 있잖아.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치환하면 치환된 문자에 뭐를 고려해야 돼? 범위. 그러면 t의 범위는 9 이하고 몇 이상이야? 0 이상인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ft의 범위, ft가 t의 제곱 빼기 10t 더하기 a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t-5의 제곱 더하기 a-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t의 값이 5일 때가 최소 뭐가 되는 거고 a-25가 되는 거고 그러면 5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0이죠. 그래서 t의 값이 0일 때가 최대 a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a-25가 11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8? 이렇게 보면 되겠다. 네. 아니면 직접 미분해도 나오긴 할 거야. 한번 해볼까? 그냥? 근데 선생님은 치환을 했지만 이게 치환하지 않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는 4x의 세제곱 빼기 20x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4x로 묶어버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의 값들이 마이너스 루트 5, 0, 루트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3은 루트 5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네 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같은 거를 집어넣은 거면 16 빼기 40 더하기 a니까 a 빼기 14 이렇게 돼버리죠. 0 집어넣으면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5를 집어넣으니까 루트 5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a 빼기 25, 그리고 3을 집어넣으면 81에다가 빼기 90, a 빼기 9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니까 얘가 가장 제일 큰 값, 얘가 제일 작은 값. 그래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게 풀었어? 저 그냥 두 번째 걸로. 풀었어. 네. 여기 계산 실수했나 보구나. 그 다음 또 846번이요. 846번. 다 친구가 마이너스 2,0에서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데? 최대값을 갖는데, 그랬을 때 f-2의 값은 그랬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이제 극대가 되는 점일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최대최소는 구간의 끝점 아니면 어디에서 갖는다 그랬어? 극점에서 갖는다 그랬지. 근데 fx가 무슨 함수냐? 4차 함수지. 그럼 4차 함수는 미분 가능이면서 연속인 함수란 말이야.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이 구간의 끝점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극점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얘가 무슨 값을 갖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는 조건이 두 개인 거야. f-1의 값이 4라는 조건도 주지만 f'-1이 0이라는 조건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빼기 3 빼기 6 더하기 더하기 b가 4죠. 그럼 결국엔 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돼? 13. 이해가? f'(x는)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더하기 18x의 제곱 더하기 2ax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30 마이너스 2a.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3. 그럼 b의 값은 뭐가 돼버려? 0. 이렇게 돼버리네. 이해돼? F 프라임 마일이 0 아니에요. 0이구나. 그럼 a의 값은 15. 그럼 15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러면은 fx가 마이너스 3x의 4제곱 더하기 6x의 세제곱 더하기 15x 제곱 빼기 2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 플러스 60 빼기 2, 그러면 마이너스 96, 98에다가 마이너스 38 이렇게. 848번이요. 848번. 이 문제는 이제 Q가 원위의 점이죠. P도? P는 저 직선 위의 점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때는 얘도 움직이는 점, 얘도 움직이는 점이거든. 그러니까 둘 다 움직이는 거를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좀 복잡해. 그래서 이제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원 같은 게 주어졌을 땐 항상 기준이 되는 점이 원의 중심이잖아.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갖고 P와의 관계를 살펴볼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한 점은 고정된 상태에서 바라보겠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비슷한 문제를 했잖아.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어떤 점 P, 최소가 되는 점은 결국에는 그 점에서의 접선과 이 접점과 중심이 서로 무슨 관계여야 돼? 수직 관계여야 돼. 이런 상황일 때가 최소일 거라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P의 좌표를 T, T제곱이라고 두면 그러면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2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0과의 평균 변화율 T 빼기 3분의 T제곱 이게 마이너스 1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2T의 세제곱은 분모 넘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3 2T의 세제곱 플러스 T 빼기 3은 0 그럼 T의 값이 몇일 때? 1일 때 그럼 이 점이 1, 몇이 된다는 얘기야? P의 값이 1,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Q가 3,0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뭐가 돼? 루트 5점. 그럼 거기서 뭐를 빼면 돼? 반지름비를 빼면 돼. 이해가. 그럼 이제 요 점이 Q가 되는 거고 요 점이 P가 되면서 이게 최소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돼. 그래서 기준을 원의 중심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850번이요. 850번. 자, 결국엔 이 넓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차피 길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점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D의 좌표를 T, 12-T제곱 이렇게 둘게. 자, 그럼 A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T, 12-T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t인 거죠. 높이는 12-T제곱. 그럼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24t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가? 그럼 얘를 미분하자. 그럼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24는 0. 그럼 t의 값은 풀마인데 t의 범위는 보니까 0보다는 크고요. 요 점.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결국엔 t의 값은 2가 될 거고 그럼 2일 때가 결국엔 극대이면서 최대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최대값은 S2 구하라는 거라서 32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돼요? 네. 혹시 이 853번 같은 문제 있잖아. 네. 얘는 지금 뭐 여기가 0이고 6이고 뭐 대칭축이 3이고 이런 걸 알잖아. 그럼 여기서 뭐 C의 좌표나 B의 좌표를 뭐 T, 또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이것보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얘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이 꼭지점이 어디로 오게끔? Y축으로 오게끔. 그럼 결국엔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넓이 구하는 거나 여기 파란색 넓이 구하는 거나 어떻겠어? 같아요. 같겠죠.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조금 평행 이동을 시키면 계산이 좀 편해진다. 저기 뒤에 음. 좀 많이 못 풀어가지고 풀다가 안 된 것만 질문할게요. 그래. 65번. 865번? 네.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부채꼴 모양의 종이로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 그릇의 용량을 최대로 할 때 이 그릇의 높이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이런 것 같아. 우선 이게 모선의 길이 하나만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이 있거든? 그럼 이 원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지. 그럼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라내서 연결을 하면 뭐가 생겨? 이렇게 원뿔 모양의 부채꼴이 아니 꽃갈 모양의 이렇게 원뿔이 생기겠지. 근데 이제 그때 생기는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부피나 또는 뭐 이제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만큼 자르는 거야. 그럼 그때 요만큼을 잘랐을 때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부피가 어때?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물론 뭐 요만큼 오려내서 요걸 가지고 뭐를 만들 수도 있고 원뿔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그때 그 부피가 계속 어때? 자른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되는 거? 최대가 되는 거. 그런 상황을 찾아라. 그냥 그런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있잖아. 이걸 모르니까 h라고 두자고. 왜냐면 높이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인 거죠. 그럼 이제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64 빼기 h의 제곱 이렇게 돼버려. 이해돼? 그럼 부피 v는 뭐가 돼? 파이 r제곱 루트 64 마이너스 h제곱의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돼버리지. 이해가? 파이에 64h 빼기 뭐가 돼야 돼? h의 세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얘를 미분해. 미분하면 64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3 h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 h의 제곱이 3분의 64. 그럼 h는 양수니까 루트 3분의 8 이거 되거든? 그럼 이제 3분의 뭐가 돼야 돼? 8부터. 이거 보고 세는 거. 알겠어? 그 다음 868번이요. 868번. 민지는 첨단 농법으로 원예 작물을 재배하여 매달 140kg의 작물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가격은 1kg당 4,000원이고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매달 300만 원이다. 조사에 따르면 가격을 1kg당 1000X제곱원 내릴 때 매달 판매량은 20Xk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수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1kg당 판매 가격은 그랬네.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판매 금액에서 생산 비용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킬로그램당 얼마래? 4만 원이래, 그지? 그러면 4만 원인데 킬로그램당 가격을 1000X 제곱원 내린대. 근데 여기서 X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 4만 원에서 어차피 킬로그램당 1000X제곱 가격을 내리잖아. 그지? 그러면은 매달 판매량은 20Xkg만큼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140 플러스 20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매 금액인 거고, 그러니까 총 판매 금액인 거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 량이 되는 거죠. 판매량. 이해가? 근데 생산 비용은 여기 매달 300만 원이니까 이게 300만 원을 빼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거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을 미분합시다. 그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000X, 그지?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니까 20. 그러면은 요거를 좀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0만 X제곱 마이너스 20만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0만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80000X 플러스 800000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 이해돼? 얘가 0이 되니까. 근데 잠깐만, 아니 공이 하나 더 많이 구하겠네. 마이너스 6만. 그럼 마이너스 우선 공 4개는 지워버릴게. 그럼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80이 0인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3x 제곱 더하기 14x 빼기 40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러면은 3 하나,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고, 2하고 20하면 되는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그럼 x의 값이 몇일 때야? 2일 때죠. 그럼 그때 판매 금액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를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하면 돼. 그래서 4만 빼기 4,000원 해서 뭐가 돼야 돼? 36,000원.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치? 네. 나는 860원도 해주세요. 86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구에 원뿔에 내접할 때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원뿔의 높이는 그랬네. 얘를 이렇게 평면화를 좀 시켜서 생각을 할 거거든. 원뿔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뭐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며 구의 중심에서 여기가 10이라고 주어진 거죠. 이해돼? 그럼 이제 원뿔의 높이 최대가 되는 거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여기도 이렇게 또 연장선에 보조선을 그을 거야. 그럼 여기는 또 뭐가 돼야 돼? 10이죠. 그럼 이미 이 길이를 모르니까 A라고 할게.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돼? 100 빼기 A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파이 R제곱 100 빼기 A제곱의 높이 A 플러스 10 이거 뭐가 돼야 돼? 3분의 1이 최대가 되는 거. 그러면 3분의 파이에 이 안에 거 전개하자. 마이너스 A세제곱 마이너스 10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0A 플러스 뭐가 돼야 돼? 1000 이해가? 그럼 V 프라임은 뭐가 돼야 돼? 3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3A제곱 빼기 25 더하기 100 이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만 바깥으로 빼놓고 인수분해를 해보자. 인수분해가 20하고 5도 안 되고 마이너스 10이랑 10. 마이너스 10이랑 이렇게 하면 되네. A의 값이 뭐가 나와? 3분의 10이죠. 근데 높이잖아. 그럼 3분의 10이랑 10을 더하니까 3분의 40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 다 됐어. 그 지난 시간에 집에서 풀어본다는 거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그래.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거든. 자, 우리 미분에서의 방정식, 부등식 이거를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미분에서의 방정식. 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라고 하면 fx는요, 이걸 만족하는 뭐를 찾는 거야? x의 값을 찾는 거다. 그치? 근데 그거 알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등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석을 하다 보면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항등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게 갈리거든.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게 방정식인지 이게 항등식인지 그거에 대한 구분을 좀 잘 못할 때가 있어. 근데 이제 머릿속에 항상 등호에 의해서 연결되는 식은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개밖에 없다. 그렇게만 좀 기억하면 돼. 근데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방정식들은 살펴보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조립제법을 한다거나 또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근을 구했잖아. 근데 이제 미분에서의 방정식은 뭐 x의 값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미분에서의 방정식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주로 어떤 걸 물어보냐면 실근의 개수가 뭐냐, 실근이 존재하냐, 그때 근의 부호는 뭐냐, 양수냐 음수냐 0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등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x의 값이 뭐야 이런 거를 물어보지를 않아. 그래서 이 미분에서의 방정식은 이렇게 식을 푼다라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개수를 파악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fx는 0에 대한 어떤 해를 관찰하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y는 fx와 y는 뭐? 0. 이렇게. 그럼 y는 0이 결국엔 뭐야? x? 축이잖아. 그래서 fx랑 x축이 어떻게 되는 거? 만나게 되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또는 fx는 k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가 있다고. 물론 이 k라는 게 정해진 값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y는 fx야. 그럼 여기 뭐가 존재하냐면 y는 k가 존재해. 근데 이게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근들이 어때?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k의 값에 따라서 이제 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니 그거에 대한 해석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형태야. fx가 0인 경우와 fx가 0인 경우, k인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그걸 하기 전에 그냥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만약에 요 근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보통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조립제법을 했지. 1, 1, 4, 1, 4, 4, 1은 4, 1, 1, 0 이렇게.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 잠깐만.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이제 x-1 곱하기 x제곱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1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얘를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함수를 뭐라고 두고 y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겠죠. 그때 뭐랑 만나는 거? x 축이랑 만나는 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이제 함수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y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쟤를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0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그 다음에 뭐 2분의 1 플러스 루트 14 그래서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y는 마이너스 3과에 뭐를 찾는 거야?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요 점에 해당하는 이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루트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도 그 결과물들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식을 분리해서 뭔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편한 것들 있지. 가장 조금 좌측도 편하고 오른쪽도 편한 거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다라는 거지. 문제에 주어진 상태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건데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은 있어서 이건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3차 방정식의 실근해겠어. 삼차 방정식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는 한 실근과 중근, 중근과 한 실근 세 번째 한 실근과 두 허근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극대, 극소, 이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 이걸 이용을 해야 되고 한 실근과 중근은 극점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은 극대 극소의 부호가 서로 같죠. 이렇게 돼도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극대 곱하기 극소 곱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근데 솔직히 나는 이걸 잘 안 쓰긴 해요. 그냥 이렇게 y는 k 같은 거 그어서 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선은 내실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때는 극대값이 무조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근데 극소 두 개가 다 0보다 어때야 돼? 그래서 극소 1, 극소 2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실근을 갖는 경우. 세실근을 갖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거 말고 또 있을까? 세실근 가는 경우가 뭐 여기 극소가 닿는 거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런 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상황이. 자, 그럼 이런 경우는 극대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고, 극소 하나가 0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극대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극소 1이 음수, 극소 2도 뭐가 돼야 돼? 음수.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실근을 갖는 경우.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죠.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이제 극대는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극소 1, 극소 2가 모두 다 뭐가 돼야 돼? 0. 그리고 이때는 극대가 양수고요, 극소 1이 음수고 극소 2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는 극대, 극소 1, 극소 2가 모두 다 음수. 이거는 극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냥 극소가 음수가 돼버리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근의 개수를, 극점들의 위치를 가지고 4차 방정식도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수능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 몇 개 풀어봅시다. 904번 문제를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그랬어. 방정식,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a개이다 그랬네. 자,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y는 x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9x 더하기 24라고 하고, 얘를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 이렇게 돼버리죠.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이랑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더하기 24니까 29 이렇게 돼버리고 3 집어넣으면 27 빼기 27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부호가 어때? 다르죠. 그럼 서로 다른 몇 실근? 세 실근. 그래서 A의 값은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식을 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더하기 1은 0 이거래. 얘를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봐.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여기 빼기 몇 해줘야 돼? 15는 0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 15.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뭐가 돼야 돼? 풀마 루트 15. 그럼 x제곱은 4 풀마 루트 15인데 이거 두 개 다 양의 근이죠. 4 플러스 루트 15도 양수고 4 마이너스 루트 15도 양수고 그럼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지. 그래서 B의 값은 네. 근데 얘도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죠. 문제는 y는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미분하세요. 그럼 4x의 세제곱 빼기 16x 얘가 0이 되는 거. 얘를 4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0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0 집어넣으면 1이야. 근데 저기다 2를 집어넣잖아. 그럼 16 빼기 32 더하기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와. 근데 y축 대칭이라 얘일 때도 마이너스 15거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음수니까. 그럼 근이 몇 개인 거야? 4개.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907번.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세 실근을 가져야 된대. 자,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12x. 자, 이렇게 놓고 얘를 미분합시다. 그럼 6x의 제곱 빼기 18x 더하기 12죠. 0이 되는 x는 뭐가 돼야 돼? 1이랑 2가 돼야 돼. 그래서 풀마 풀 이렇게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5가 되죠? 그쵸? 그리고 2 집어넣으면 16 빼기 36 더하기 24 뭐가 돼야 돼? 그럼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4.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요점이 1,5, 요점이 2,4라는 거야. 근데 이제 y는 a와 만나는 게 몇 실근? 세 실근. 그럼 a가 몇과 몇 사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9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3차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f0의 값이 1이고 f3의 값이 3일 때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의 합은 그랬네. 자, 도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fx 원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f'의 부호가 감소 증가 감소라고. 그러니까 0일 때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극소를 갖고요. 그리고 3일 때가 이렇게 극대를 가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 뭐가 돼야 돼? 1이 되고 얘는 3, 뭐가 돼야 돼?
3이 되는 거야. 근데 fx는 k가 서로 다른 몇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두 실근. 그럼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y는 ky와의 교점이 여기에 오거나 또는 어디에 와야 돼? 1에 와야 돼. 그래서 k 값이 합은 뭐가 된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우리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917번. 917번은 이것이 오직 양의 실근 하나만 갖기 위한 정수 A의 최소가 그랬어. 자, 이게 3차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대값이 0보다 작거나 극소값이 0보다 크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이용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럼 x축이 여기에 있거나 또는 x축이 여기에 있으면 된다고. 그걸 이용해도 되지만 그냥 얘를 2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12x는 a 그냥 이걸 생각하자고. 그럼 얘를 함수 y라고 놓고 그래프 그릴 거야. y 프라임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 이게 0이 되는 거거든.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랑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니까 뭐가 돼야 돼? 7인 거죠. 2 집어넣으면 16 빼기 12 빼기 24 36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20 이해가?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7 2일 때 마이너스 20 0일 때 0을 지나면서 이런 마이너스가 된다고. 오직 양의 실근을 하나만 가져야 된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양의 실근 몇 개인 거야? 양의 실근 양의 실근. 양의 실근 하나인데 음의 실근도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아닌 거지. 그럼 이렇게 되다가 여기 딱 접하면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근데 이게 커지면 양의 실근. 그래서 결국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7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 커야 돼? 7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겠어? 네.